물리학원 14주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열기관 엔트로피 열역학 제2법칙. 처음 나오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기기관, 와트가 발명한 전기기관을 갖다가 나타낸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산업혁명의 시작을 갖다가 나타낸 거죠. 그죠? 산업혁명.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열기관에서 인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노동의 해방이 일어나죠. 그죠? 기계를 이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열기관이기 때문에 열을 주게 되면은 기체가 팽창하겠죠. 그죠? 그 힘을 이용한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전기기관인데,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와 같은 열기관이 있다 치면 열기관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연기관이 있고 외연기관이 있는데, 이제 내연기관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공기하고 그죠? 연료를 갖다가 직접 태워서 그 기체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연소된 기체죠, 그죠? 연소된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그 힘을 이용한 게 이제 내연기관이고, 외연기관은 기체가 있고 바깥에서 연소가 일어났습니다. 바깥에서 열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연기관은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 대부분 자동차 엔진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이었죠. 이제 내연기관은 이제 열 효율을 이용 대신에 이 연소 과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공해 물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에 비해서 이제 내연기관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전기 터빈이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기관으로 큰 발전소라든지 이거는 대부분 또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 그래서 이제 열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트펌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열기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나중에 이제 열역학을 갖다가 제대로 배우려면 이게 열 펌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히트펌프. 냉장고 여러분들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냉장고도 히트펌프의 일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어피가 약간 카르노 엔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솔린 엔진하고 이제 엔트로피, 이런 식으로 쭉 배울 겁니다. 자, 강의를 갖다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켈빈 노는데, 이게 이제 절대 온도 K일 때 켈빈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열기관과 열역학 제2법칙이 나오는데, 열역학 제2법칙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열역학 제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2법칙이고, 0법칙은 여러분들이 이제 온도에 대한 정의로 열팽을 나타내는 거로 어떤 A의 온도하고 B의 온도가 같고, B의 온도하고 C의 온도가 같으면 A하고 C가 같다는 게 열역학 제0법칙.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거는 뭐 온도에 대한 정의라 생각하면 돼요. 열팽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열하고 그죠? 에너지가 이제 같이 연관이 됐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하고 연관시킨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일부칙이 사실상 보면 이제 이법칙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이법칙이고, 일법칙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려면은 내부에서 열을 가하거나 안 그러면은 내부에서 일을 해주거나, 이제 책마다 다 다른데 이게 이제 DQ, DW 되어 있는데, 외부 일을 해주게 되면 일이 빠져나가게 에너지를 외부에 해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 증가하겠죠. 아주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체가 냉각이 일어나죠. 거꾸로 기체에다가 압축을 시킨다든지 일을 해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DQ는 이제 외부에서 가하는 열. 이게 사실상 열역학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열역학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상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이고, 그 다음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은 이 식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없이 모든 열이 열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열역학 연구기관인데, 이와 같은 100% 효율을 가진 엔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을 생각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법칙 중이니까, 열역학 제2법칙은 여러 가지 말로 정의가 가능한데,
가장 이제 요새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 델타 S라고 말하는데, 델타 S는 어떤 과정에서도 항상 증가해야 된다. 엔트로피 증가, 이게 유일각지의 이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유일각지의 3법칙이 나오는데, 유일각지의 3법칙은 냉각을 시킬 때 절대온도 0K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게 유일각지의 3법칙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냉각을 시키더라도 절대온도 0, 0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세상이 상태가 하나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유일각지의 3법칙.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제일 인급칙하고 3법칙은 거의 쓸모가 없겠죠, 그죠? 이건 아무 그냥 쓸모가 없을 거고, 1법칙보다는 사실상 이제 2법칙이 모든 걸 갖다가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보면 여러분들 주로 배우는 건 유일각지의 2법칙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럴 때 맨 처음으로 이제 열기관이 나오는데, 엔진의 원리는 간단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내연기관을 생각하지 말고 여연기관을 생각할 어떤 용기에 기체를 집어넣고 이 기체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기체가 열팽창을 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열팽창. 자, 열팽창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열을 가한 만큼 열끝에 롭치기 위해서 열을 가한 만큼 이게 이제 일을 갖다 해주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죠? 열을 가한 만큼 그 일을 갖다가 해주게 될 거고, 이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적히다 해요. 그러면은 내부 빠졌네요.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가 U가 돼야 되죠, 그죠? 델타 U 더하기 델타 W.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열을 주면은 열을 준 만큼 기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또 바깥에 열을 더해주겠죠. 델타 Q를 주면 델타 U가 되고, 그죠? 델타 W가 되겠죠, 그죠? 내가 일을 해주면 이게 연력각제의 일법칙인데, 지금 여기서 책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거는. 그러면 델타 U는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델타 내부 변화, 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헷갈리게 되는데, 이게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지금 내가 외부에서 열기관을 대해서 열을 가하면은, 열을 가해주면은 내가 이제 열을 갖다 해주게 되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 엔진을 기체를 갖다가 다시 식혀줘야 돼요. 식히는 거죠. 열을 갖다 뺏어내겠죠, 그죠? 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죠, 그죠? 냉각을 시키면 가열, 그 다음에 이제 냉각하면 이제 열을 갖다가 델타 U 빠져나가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기체를 식히고 나서 다시 가열하면 올라가고, 그럼 열을 가하면은 열을 갖다 하게 되고, 냉각하고 다시 가열하고, 그런 식의 하는 게 뭐냐면 여연기관이에요. 이제 왜 이런 메커니즘이 도입되냐면은, 옛날에 이제 전기관은 여연기관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이 설명해요. 이제 일반 열기관. 그래서 델타 U 대신에 이걸 갖다가 델타 인 내부 에너지 변화, 이게 이제 델타 U에 해당되는 건데, 책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델타 U로 많이 쓰는데, 책에는 여러분들 책에 델타 인터널 내부 에너지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Q 플러스 W,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엔진을 갖다가 일을 해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일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 2차 일을 갖다가, 이거는 델타, 이거는 이게 엔진의 거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이 이제 이게 만약에 제로가 된다 치면은 Q는 얼마 되냐면은, 이게 W는 얼마 되냐면은, Q는 이제 주는 게 이제 QH죠, 그죠? 가해라는 게. 이게 이제 일을 해주게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이런 다 까먹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 그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Q를 주면은
일을 하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냉각으로 빠져나온다 생각하면 돼. 자동차로 치면은 연료가 연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움직이는데 일을 쓰고, 그죠? 나머지는 뭐냐면 뒤에 공문으로 마찰이 배기율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Q의 H는 이게 가해준 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을 갖다가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배기율. 그러면 이제 열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에너지를 줬을 때 요 일을 갖다가 많이 하는 게 열 효율이 높은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100%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없다는 거죠. 그죠? 100% 열이 100% 열로 다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연력각제 이법칙이. 이법칙.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얘기는 그냥 까먹고, 그죠? 요 그림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엔진은 열을 가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열은 배출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Q가 가고죠. W가 오죠. QC가 되니까 효율은 내가 열을 가한 만큼 일을 갖다가 얼마가 노리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W가 QH-QC니까 1-QH분은 QC가 돼요. QH-QC. 그래서 QC가 제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효율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게 이제 켈빈 플랑크, 아까 그 켈빈이 절대온도 켈빈, 그 다음에 이제 플랑크 상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죠? 켈빈 플랑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QC를 갖다가 제로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연력각제 이 법칙이.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통계학에서는 엔트로피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 마지막 부분에서 배울 건데,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게 이제 연력각제 이 법칙이에요. 그 연력각제 이 법칙은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은 100% 열기관이 없다는 거고, 그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 연력각제 이 법칙이에요. 세컨드 법칙. 연력각제 이 법칙은 세컨드로 보면 이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해요. 100%가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그 연구기관이 있죠, 그죠?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100%) 더 되겠죠, 그죠? 연구기관은 계속 일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없이 계속 일만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자, 열기관 효율이 있는데, 고온 열원에서 2 곱하기 10의 3승줄 2000줄을 줘서 1500줄이 저온으로 방출한다. 이게 2000이고 여기가 1500이니까 여기가 500이 나오겠죠, 그죠? 1이. 따라서 효율은 2000분의 500에서 0.25니까 25% 되죠, 그죠? 한 일은 얼마인가? 500줄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 계산할 것도 없죠, 그죠? W는 얼마인가? 계산은 되게 쉽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빠진 게 뭐가 빠지냐면은, 보통 이제 요 QC하고 QH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효율이 되는데, 요 QC를 정의하는 게 보통 저온보 효율이 온도고, 여기에 나중에 이게 이제 고온보 온도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카론 엔진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모든 엔진은 카론 엔진보다 효율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이 100%가 된다는 얘기에는 절도 온도 0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1에 가깝게 하려면 뭐냐면 TH가 커져야 된다고 이렇게 적게 돼요. 카론 엔진으로 치면은, 카론 엔진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효율적인 카론 엔진이거든요. 아직 안 했는데 카론 엔진 효율이 이렇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TC가 낮을수록 TH가 높을수록, 그 쉽게 말해서 엔진이 온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아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효율이 좋아져요.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위에 방출되는 이론이 작다는 얘기죠. 그죠? 이를 쉽게 이제 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체가 있을 때 기체를 갖다가 가열하면 많이 부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체를 갖다가 주위 온도가 낮으면 수축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수축이 많이 된 상태에서 다시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일을 갖다가 많이 하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체가 일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 조건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내연기관 같은 경우 효율을 높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기체 온도가 연소 온도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연소 온도가 높아지면은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으면 엔진이 쉽게 망가지죠. 그 다음에 뭐 윤활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특히 이제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이게 이제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일 효율이 좋은 건 알고는 있지만 또 너무 높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의 물성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해 문제가 항상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트 펌프가 나오는데, 히트 펌프는 열기관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데서, 그죠? 온도가 높은 데서 이게 이제 TH겠죠, 그죠? 온도가 낮은 데는 열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QH가 온도가 높은 데서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인간이 기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엔진이에요. 엔진을 통해서 열을 갖다가 빼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낮은 데로 온도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엔진을 설치해서 우리가 열을 빼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열은 QH가 될 거고죠. 여기서 엔진에서 빠져나가는 열은 QC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빼낸 열의 양은 W는 QH-QC가 되겠죠. 그죠? 간 거. 이게 이제 열 엔진인데, 거꾸로 뭐냐면 우리가 물을 갖다가 퍼올리듯이 온도가 낮은 데서 온도가 높은 데로 거꾸로 내가 일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열을 갖다가 뺏어가서, 그죠? 열을 갖다가 퍼올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 히트 펌프라는 말이 나와요. 히트 엔진은, 그러니까 엔진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터 뭐죠? 발전기를 생각하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는 게 맞을 거죠. 펌프는 낮은 데 물을 갖다 위로 퍼올리는 거죠. 히트 펌프. 그게 이제 이거예요. 열을 갖다가 통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갖다가 이동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온도가 높은 데서, 그죠?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하는 게 정상이고, 그죠? 저온이 고온으로 절대 가지는 않죠, 그죠? 쉽게 말해서 100도씨 물이 있는데 저절로 주위에서 열을 뺐었어. 100도 뭐 해서 주위보다 온도가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항상 식어지죠, 그죠? 식어지는 이유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때 열이 이동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요 델타 S를 갖다 정의하는데, 델타 S, 이제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하는데, 미리 할게요. 엔트로피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돼요. 이렇게 정의돼요. 온도에 대해서 이동한 열을 갖다가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온문에 델타 Q라는 열이 이동했을 때, 이 엔트로피 변화는 고온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T분은 델타 Q는 TH면 델타 Q가 되니까 이게 이제 델타 S, 고온부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델타 Q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이 식으면, 그러니까 고온부는 엔트로피가 감소했을 거고, 저온부는 어떻게 되느냐? TC분은 델타 Q인데 같은 열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TH보다 TC가 더 작기 때문에 이거는 델타 S, 저온부, 콜드함부에서의 엔트로피는 이건 증가하겠죠. 두 값을 비교하면은 요 놈은 마이너스일 거고, 요 놈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두 개를 더 하면 항상 TC가 TH보다 낮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온에서 고온에서 저온을 하게 되면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갖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이제 이를 통해서 요 열을 갖다가 강제로 저온에서 고온을 갖다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력각 제법칙을 갖다가 이 히트펌프에 말하면은 이렇게 정해져요. 열에 의한 어떤 에너지를 받지 않고 열의 형태로 고온의 다른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저절로 이동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W 없이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냉장고를 예를 들어 같으면, 우리가 이제 저온이 있고, 그죠? 고온이 있단 말이에요. 저온에서 고온을 갖다 열을 갖다 이동해야 돼요. 여기서 저온에서 열을 갖다 빼내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해줘야 되냐면 이를 갖다 해주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열은 얼마 되느냐? W 플러스 여기 QC고, 그죠? QC가 되겠죠. 그래서 냉방기의 성능 효율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능 효율을 이걸 갖다 COP라는데,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는데, COP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를 갖다가 통해서, 그죠? 여기서 이를 갖다 빼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냉방 능력이 되겠죠. COP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쓰는 그 에어컨이라든지 에어컨, 그 다음에 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보면은 이게 이제 한 일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터 돌아가는 이제 전기 소모되는 전기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죠? 몇 킬로와트 아워에 얼마만큼 열을 갖다가 여기서 뺏어가는가. 여기 냉장고 있으면 냉장고 안이 있죠. 그죠? 냉장고 안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TC라고 해요. TC.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를 통해서, 그죠? 가스를 갖다가 냉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뒷부분이죠. 그죠? 뒷부분이 이게 굉장히 뜨겁거든요. 뒷부분, 이게 TH라고 해요. 뒷부분, 냉장고 뒷부분.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열선이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재 냉장고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면 냉장고 뒤쪽에 보면 이쪽이 굉장히 뜨겁다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냉장고. 그래서 냉장고를 갖다가 설치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은 요 뒤에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살짝 띄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공기 순환에 의해서, 그죠? 이 부분도 있지만 이 뒷부분에 통해서, 여기 통해서 뜨거운 열기가 계속 빠져나가요. 이 부분 보면 여기 뚫려 있어요. 냉장고 맨 뒷부분에 위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밀폐된 공간에 냉장고 문을 갖다가 열어놓으면, 냉장고를 킨 상태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올라가느냐, 방안 온 내려가느냐? 아주 이제 무식한 질문이지만, 냉장고가 돌겠죠. 그죠? 그러면 냉장고 안에서 바깥으로 열을 갖다 내놓겠죠. 그죠? 그 내놓은 열은 QH는 얼마냐? QC 플러스 W. 그 다음에 이제 QC는 뺏어가겠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이 안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얼마냐? W가 계속 소모가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방의 온도는 이 W에서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 QC하고 QH를 갖다 비교하면 이 차이만큼 계속 열이 발생하겠죠. 그죠? 냉장고 안의 온도를 갖다가 뺏어서 바깥쪽으로 퍼내는데 계속해서 이 W가 들어가니까 이 양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이제 열을 퍼냈을 때 식히는 기능을 이용한 게 이게 냉방기고 여기서 이제 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응용한 게 난방기. 우리가 이제 일반 시스템 에어컨을 갖다 작동시킬 때 여름철에는 이제 냉방을 하고, 그죠? 겨울에는 난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제어를 통해서 요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죠? 뜨거운 부분을 갖다가 공기를 갖다가 이용하는 게 이제 겨울철에 이제 난방기죠. 그러면 난방기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을 준 만큼 그죠? 얼마만큼 일을 빼낸 거죠. 그죠? QH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QH는 QC 플러스 W란 말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W QC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QH는 TH에 비례하고 QC는 TC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 값을 갖다 대충 계산하면 1 TC분의 TH분의 1이 돼서 잘못됐네요. TH분의 TC가 1이 돼서 요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COP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에서 한 7 정도 돼요. 4에서 한 7 정도. 그래서 우리가 전열기를 갖다가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에어컨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웬만한 가게라든지 영업하는 장소, 그죠? 회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COP가 4에서 7이기 때문에 1이라는 에너지를 줘서, 그죠? 이거 빠져나오는 게 한 4에서 7까지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좋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심하게 추운 날은 이게 효율이 확 떨어져요. 왜 그래 되냐면은, 펌프에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온도가 너무 낮잖아요. 그죠? 그럼 쉽게 이거 빼낼 수가 없다고, 이게.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온도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시스템 에어컨도.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갖다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얼음 만들기 했는데, 어떤 냉장고의 COP가 5다. 그럴 때 500W의 전력이 소모된다. 그럴 때 20도씨 물을 갖다가 20도씨 물을 갖다가 얼음으로 만드는데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한가 이래 돼 있죠. 그죠? 이제 500g이에요. 500g이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상식으로 생각해서 일단 0도씨를 만들어야 되겠죠. 0도씨 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다시 얼음을 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 1g을 갖다가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잖아요. 그죠? 1칼로리. 그러면 이제 Q는 CMT니까 C는 이제 일반적으로 물의 비열이죠. 그죠? 비열. 1. M이 얼마? 500. 델타 T가 얼마? 20. 그럼 이게 이제 만이 되나요? 만 칼로리가 되죠. 만 칼로리. Q는 이만큼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 1g이 1g 물이 1g 얼음이 되려면 이게 이제 8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80칼로리 빼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80칼로리를 그러면은 80 곱하기 500이 되면 얼마 되느냐? 58에 40이 되니까 이게 이제 4만이 되겠죠. 4만 칼로리가 돼. 이제 이건 식히는데 10,000칼로리. 그 다음에 이제 얼리는데 물에서 얼음을 갈 때 이게 이제 상변화가 생길 때 엄청난 열이 필요하죠. 열을 많이 뺏어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토탈 얼마냐면 5만 칼로리. 5만 칼로리. 5만 칼로리가 돼요. 5만 칼로리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갖다가 1칼로리는 얼마냐? 이런 책에 놓은 얘기 이제 4.18 보통 4.2주로 계산하면 돼요. 4.2 5 곱하기 4.2 하면은 대충 해서 2.1 곱하기 10에 여기 5만이니까 4승이고 여기서 하나 더 넣으면 15승줄이 되겠죠. 그죠? 2.1 곱하기 10에 5승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뺏어갈 열이 그죠? 얼마 되냐면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칼로리로 계산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와트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COP는 얼마가 되느냐? COP는 오라 했죠, 그죠? 5기 때문에 5는 우리가 이제 W구나. 이게 2.1 곱하기 필요한 이제 1의 양이죠, 그죠? 2.1 곱하기 10의 5승 줄이니까 따라서 W는 얼마냐? 5는 2.1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4.2 곱하기 10의 4승, 그죠? 줄이 되겠죠. 4.2 곱하기 10의 4승 줄이 될 거고,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가, 그죠? 한 일을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파워 곱하기 시간으로 곱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4.2 곱하기 10의 4승 줄이니까 파워는 500이에요, 500. 그래서 t는 얼마냐? 500분은 4.2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동그라미 2개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1을 곱하면 8.4 곱하기 10의 1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84초, 84초. 이건 이제 이상적인 경우죠, 그죠? 컴프레서 세울 때 있고, 그죠? 냉각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84초 만에 500g 물이 온다는 거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이에요, 이론적인 냉각기 효율이 이제 100% 이런 거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비가역 반응은 다시 일리버시블이죠, 그죠? 가역은 이런 게 가역이라 생각하면 돼요. 단열재 분리막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피스톤에다 이제 공기를 제거했고, 그죠? 내가 살짝 누르면 어떻게 되죠? 살짝 압축이 되겠죠, 그죠?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가역이래요, 가역.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대표적인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자연계 일어나는 거 대부분이 비가역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죠? 기체가 있는데 기체를 갖다가 산소하고 질소가 있는데 두 개를 갖다가 탁 분리막을 제거하면 두 개 섞이잖아요, 그죠?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 이제 비가역이죠, 그죠? 비가역.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 항상 평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갖다가 가역이라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자연계 상태는 비가역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각하는 사람들은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카르노 기간은 여러분들이 계속 넣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저기 전전컵이니까 카르노 기간은 기계 쪽은 중요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제 젊은 친구인데 96년에서 32년까지 살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요절한 사람인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프랑스에서 열기관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까, 이제 이론적인 이제 머릿속에 생각은 상상성의 엔진이에요. 열 엔진. 이게 이제 열 엔진 중에서는 100%가 가장 이상적인 열 엔진. 효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원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맨 처음에 기체를 갖다가 가열해요. 가열. 그럼 이제 팽창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을 갖다가 없애버려요. 주는 게 없이 이제 단열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간성이어서 이게 기체가 팽창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냉각을 시켜요. 냉각을. 이게 이제 찬데다가, 그죠? 찬데다가 기체를 갖다가 접하게 하면은, 쉽게 물을 갖다 끼얹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체가 식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요 간성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이를 갖다가 차단시키고 나서 이게 간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가열, 팽창, 단열 팽창이에요. 단열 들어가는 거 지금 빠져서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냉각 압축, 냉각시키면은, 그죠? 확 줄어들겠죠, 그죠? 냉각 압축. 그 다음에 단열 압축.
통해서 처음으로 가서 다시 가해라고 이렇게 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죠, 그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카르노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와 같은 엔진보다 더 좋은 엔진은 없다는 게 카르노 엔진이 이게 이제 A연기관이라는 얘기거든요. A연기관.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효율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A에서 가해를 통해서 팽창을 하죠, 그죠?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팽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예요. 열을 가하지 않고 단일 팽창해서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 이제 기체가 팽창하게 되면 이제 온도가 쭉 떨어지죠, 그죠?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압축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냉각을 시키면서 열을 뺏어가면서 열을 뺏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면 이제 단일 압축이겠죠, 그죠? 단일 압축이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 면적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한 1이 되거든요. 기체가 한 1, 외부에 대해서 한 1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계산하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1 마이너스 TC분은 TH가 뭐냐면은 열엔지로 효율이에요. 열엔지. 그럼 열엔지로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체를 갖다가 최대한 많이 가열하고 그 다음에 기체를 갖다 최대한 냉각을 갖다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카르노 기관 이런 게 있다는 정도 말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시험이라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런 기타 정도 넘어가고 이 카르노 효율을 계산하는 식이 쭉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